챕터 1. 새벽의 불빛. 새벽 2시. 세상은 고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을 꿈꾸지만 어떤 이들은 오늘을 버티고 있다. 낡은 편의점 간판 아래 두 노인이 서 있다. 남편 김철수, 73. 아내 박영자, 71. 그들의 손은 세월만큼이나 주름이 깊고 허리는 더 이상 곧게 펴지지 않는다. 여보, 손 시렵지? 철수가 아내의 손을 감싼다. 영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다. 이젠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또 하루가 줄어드니까. 그들은 매일 밤 이렇게 버틴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이면 78,880원. 한 달이면 약 200만 원. 여기서 월세 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식비, 병원비, 약값을 빼면 남는 건 고작 50만 원.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어서 오세요. 새벽 배송 기사가 들어온다. 컵라면 하나를 집는다. 할아버지, 이 새벽까지 일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철수는 웃는다. 아니, 웃으려 한다.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기사가 나간 후 영자가 조용히 말한다. 당신 허리 또 아프지?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다. 철수의 허리는 작년부터 디스크가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 500만 원은 그들에겐 평생의 빚이다.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새벽 2시 30분. 누군가의 잠든 시간, 누군가의 꿈꾸는 시간. 그러나 이 노부부에게 새벽은 그저 견뎌야 할 시간이다. 영자가 진열대를 정리하다 휴지통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반쯤 먹다 버린 삼각김밥.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다르다. 여보. 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손을 잡는다. 안 돼. 우리 그러지 말자. 근데 아까워서. 우린 아직 빚쟁이지만 구걸하진 않아. 약속했잖아. 그들에게 남은 건 자존심뿐이다. 30년 전 보증을 잘못 썼던 그날부터 친구의 사업자금 5천만 원. 그 친구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을 끊었고 빚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됐다.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집도 팔았다. 그리고 지금 노인의 몸으로 편의점 불빛 아래 서 있다. 새벽 3시. 술 취한 젊은이가 들어온다. 아, 깜빡 잊었네. 카드 안 돼요? 네, 됩니다. 할머니, 담배 한 갑이랑 맥주 2캔이요. 영자가 물건을 건넨다. 젊은이는 물건을 받아들고 나가려다 멈춘다. 근데 이 나이에 왜 일하세요? 잠시 정적. 살아야 해서요. 젊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간다. 철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오늘도 잘 버텼어. 당신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차가운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다가온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간다. 빚은 여전히 남았고 몸은 더 아프지만 그들은 내일도 이 자리에 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니까. 챕터 2. 30년 전의 약속.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봄. 철수는 43, 영자는 41였다. 그때는 모든 게 달랐다.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이 있었고 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철수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영자는 동네 분식집을 운영하며 틈틈이 가게를 도왔다. 여보, 오늘 애들 급식비 내야 해. 냉장고에 봉투 있어. 거기서 꺼냈어. 평범한 일상.
소박한 행복. 그런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다. 어느 날 친구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철수야, 나 좀 도와줘.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 군대도 같이 갔고 결혼식 주례도 서로 서준 사이.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은행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해. 영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보증은 좀. 괜찮아. 민호 성격 내가 잘 알잖아. 얘는 진짜 성실해. 철수는 믿었다. 30년 우정을 믿었다. 그렇게 보증을 섰다. 처음 3개월은 아무 일도 없었다. 민호의 사업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끔 전화도 하고 밥도 먹었다. 철수야, 정말 고맙다. 다음 달에 대출 다 갚을게. 뭘 친구 사이에. 그러나 6개월 후 민호의 전화가 끊겼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김철수 씨 맞으시죠? 정민호 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보증인으로서 5천만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5천만 원. 당시 철수의 연봉이 2천만 원이었다. 민호를 찾아갔다. 가게도 집도 비어 있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민호가 날 속일 리가. 그날 밤 철수는 빗속에 서서 울었다. 영자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 당신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는 남편을 꼭 안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갚으면 돼. 5천만 원이야. 언제? 평생 걸려도 함께 갚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했다. 남의 돈을 빚진 채로는 절대 눈 감지 말자. 꼭 갚고 죽자. 그래, 꼭 갚고 죽자.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듬해 집을 팔았다. 엄마, 우리 이사가? 큰딸이 물었다. 응,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거짓말이었다. 더 좋은 곳이 아니라 더 좁은 월세방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빠, 왜 요즘 밤마다 이래?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좋은 대학 보낼 거야.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숨어 있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대리운전. 영자는 분식집에 이어 청소일까지 시작했다. 여보, 우리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까? 몰라. 하지만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30년이 흘렀다. 빚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7천만 원이 됐다가 다시 조금씩 줄어 지금은 2천만 원. 하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망가졌다. 철수의 허리, 영자의 무릎,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심장. 그날의 약속, 후회해? 영자가 어느 날 밤 물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 그게 우리잖아. 남의 돈 떼먹고 사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책임지는 게. 그래, 그게 우리지. 30년 전의 약속. 그 약속이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챕터 3 자식들의 거리.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건 아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든다. 큰아들 김민준. 올해 48. 대기업 과장.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 두 아이의 아버지. 철수가 대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아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다. 예전 같지 않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요.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아, 그래. 미안하다. 끊을게. 철수는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가슴이 아프다. 허리보다 더. 둘째 딸 김지혜. 45. 간호사.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한다. 지혜야, 나 아빠야. 아빠, 지금 못 받아요. 환자 보는 중이에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다. 막내 아들 김성훈. 42. 자영업. 작은 치킨집을 운영한다. 성훈아. 아버지, 또 돈 얘기해요?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가게도 안 되고. 아니다. 돈 얘기 아니고. 그럼 뭐예요? 아버지, 저도 애들 학원비, 대출 이자, 정신없어요. 그냥 안부 전화였어. 네, 건강하세요. 끊을게요. 철수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 영자가 옆에 와서 앉는다. 애들한테 전화했어? 응. 뭐래? 바쁘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실 자식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고 자신들의 빚이 있다. 철수와 영자는 알고 있다. 자식들이 부모를 멀리하는 이유를. 5년 전 명절. 아버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빚은 대체 언제 다 갚으실 건데요? 민준이 화를 냈다. 저희도 부모님 모시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편의점 알바하시면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철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다. 네. 솔직히요. 제 동료들이 물어봐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미안하다. 철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지혜도 한마디 거들었다. 아빠, 엄마, 이제 좀 포기하시면 안 돼요? 30년이나 갚았잖아요. 그 친구는 어디 있는데요? 포기하라고? 영자가 조용히 물었다. 네. 파산 신청하세요. 그럼 편해지잖아요. 그건 안 돼. 왜요? 다들 그렇게 해요. 왜 우리 부모만 이렇게 고생하세요? 왜냐하면 철수가 말했다. 그게 아빠 인생이니까. 남의 돈 떼먹고 사는 게 아빠는 싫어. 그래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훈이 쏘아붙였다. 아버지 빚 때문에 저 결혼도 늦어졌어요. 처가에서 뭐래는지 아세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하나둘 멀어졌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바빠서요. 애가 아파서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핑계는 많았다.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우리 자식들한테 짐만 됐나 봐.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우리 잘못 아니잖아. 하지만 그래도 아프다. 한때는 아빠, 엄마 하며 뛰어오던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갔던 기억.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주던 시간. 그 모든 게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전화가 온다. 민준이다. 철수는 가슴이 뛴다. 혹시 아들이 마음을 바꿨을까? 여보세요? 아버지, 엄마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명절에 문자 보내야 해서요. 엄마 번호는 그대로인데. 아, 제가 번호를 바꿔서요. 암튼 알려주세요. 그래. 10. 문자 한 통을 위한 전화. 그것마저도 감사해야 하는 걸까? 여보, 우리 자식 키운 거 후회해? 영자가 묻는다. 아니, 절대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젓는다. 그래도 자식들이잖아. 두 노인은 서로를 꼭 껴안는다. 자식은 멀어졌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서로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다. 챕터 4부부의 의리. 사랑이란 무엇일까? 젊은 날의 설렘도 중년의 열정도 아니다. 노년의 사랑은 그저 함께 있는 것. 오늘도 새벽 근무. 철수가 먼저 가서 문을 연다.
영자는 5분 늦게 도착한다. 미안해. 무릎 때문에 좀 늦었어. 괜찮아. 천천히 와.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루를 시작한다. 철수는 음료 진열, 영자는 도시락 정리. 말은 없지만 호흡이 딱 맞는다. 당신,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 그래. 고마워. 50년을 함께 산 부부. 30살에 만나 21살에 결혼했다. 처음 만난 날 영자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박영자예요. 아, 네. 저 김철수입니다. 철수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 그때 영자가 먼저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떨려요. 그 웃음에 철수는 반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 10명, 식장은 동네 작은 예식장. 하지만 행복했다. 여보,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영자가 무릎을 주무르며 앉는다. 아이고, 무릎이. 철수가 얼른 다가간다. 많이 아파?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비가 어디 있어. 그냥 파스 붙이면 돼. 철수는 아내의 무릎에 손을 올린다. 미안해. 내가 보증만 안 섰어도. 그만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영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는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운이 없었던 거지. 그래도는 없어. 우린 함께 살기로 했잖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철수는 아내를 바라본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아름답다. 당신 후회해? 영자가 조용히 묻는다. 뭘? 나랑 결혼한 거. 철수는 웃는다. 아니, 절대 아니야. 거짓말.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고생이 아니야.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 영자도 웃는다. 눈물이 글썽인다. 당신도 후회 없어? 없어. 남은 게 당신밖에 없어도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는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 두 노인의 포옹.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얼른 자리로 돌아간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지워지지 않는다. 새벽 3시, 손님이 없는 시간. 철수가 영자에게 컵라면을 끓여준다. 자, 먹어. 당신은? 나 배 안 고파. 거짓말이다. 철수도 배가 고프다. 하지만 컵라면은 하나뿐이다. 같이 먹자. 영자가 젓가락을 하나 더 꺼낸다. 두 사람은 하나의 컵라면을 나눠 먹는다. 맛있다. 응, 맛있어. 이게 그들의 저녁이자 야식이다. 호화롭지 않지만 함께라서 행복하다. 여보, 우리 다 갚으면 뭐 하고 싶어? 영자가 묻는다. 철수는 잠시 생각한다. 여행 가고 싶어? 당신이랑 단둘이. 어디로? 바다. 예전에 신혼여행 갔던 그 바다. 아, 부산. 응. 거기 가서 회 먹고 바람 쐬고. 좋다. 나도 가고 싶어. 그들은 잠시 꿈을 꾼다. 빚을 다 갚은 후의 삶. 자유로운 노후. 손을 잡고 걷는 해변. 꿈 같은 소리지? 철수가 쓸쓸히 웃는다. 아니야. 꿈이 아니야. 우리 꼭 갈 거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몇 년 더 걸리든 우리 꼭 빚 갚고 바다 가자. 그래. 꼭 가자. 두 사람은 남은 국물까지 다 마신다. 아깝지 않게.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당신 손 차갑다. 이리 와봐. 철수가 아내의 손을 호호 불어준다.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는다. 나도 당신밖에 없어. 자식들도 친구들도 다 떠났지만 당신은 남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다. 꽃다발도 반지도 이벤트도 없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버티는 것. 그것이 50년 부부의 사랑이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다가온다.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당신도. 두 사람은 나란히 편의점을 나선다. 손을 꼭 잡고. 추운 새벽이지만 그들의 손은 따뜻하다. 왜냐하면 함께이기 때문에. 챕터 5 몸이 먼저 무너진다.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 새벽 4시 30분. 영자가 진열대를 정리하다 휘청거린다. 순간 시야가 흐려진다. 여보, 여보. 철수가 얼른 달려온다. 왜 그래? 괜찮아? 어지러워. 머리가.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철수는 공황 상태가 된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손이 떨린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119, 119 불러야 해.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낸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아내가 쓰러졌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편의점. 명동 24시 편의점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갑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신가요? 철수는 아내를 흔든다. 여보, 여보, 대답해봐. 영자가 천천히 눈을 뜬다. 당신, 괜찮아. 구급차 온다. 조금만 버텨. 구급차가 도착한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온다. 환자분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빨리 병원 가야겠습니다. 혈압이요? 네, 18만 110입니다. 뇌출혈 위험이 있어요. 영자가 들것에 실린다. 철수는 그 손을 꼭 잡는다. 나도 같이 갈게. 놓지 마. 당신 미안해.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병원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소독약 냄새,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네. 철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주저앉는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1분이 1시간 같다. 제발, 제발. 철수는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종교는 없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든 빌고 싶다. 의사가 나온다. 보호자분? 철수가 벌떡 일어난다. 네, 저요. 제 아내 괜찮나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고요.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다. 그런데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고 당뇨도 있으세요. 무릎 관절도 심각하게 손상됐고요. 그럼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입원, 비용은 얼마나? 검사비 포함해서 대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철수의 머리가 하얘진다. 30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50만 원.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원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하지만 선입금은 필수입니다. 의사가 가고 철수는 혼자 남는다. 원무과로 간다. 이번 선입금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요? 네. 카드 되시나요? 철수는 지갑을 꺼낸다. 낡은 체크카드 한 장. 이걸로 되나요? 잔액 확인 좀 해볼게요. 잔액이 부족하시네요. 네. 철수는 고개를 떨군다. 가족분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한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인데. 엄마가 쓰러졌어. 네, 쓰러졌다고요? 응, 지금 병원이야. 입원해야 하는데 돈이. 말을 잇지 못한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100만 원만. 선입금으로. 아버지, 죄송한데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민준아, 엄마가 정말 아파. 아버지, 제 통장 보여드릴까요? 진짜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래, 알았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저 정말 못 도와드려요. 철수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다. 둘째 딸 지혜에게도 전화한다. 지혜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인데 입원비가. 아빠, 저도 지금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요. 정말 미안해요. 막내 성훈에게도 전화한다. 성훈아, 제발. 아버지, 우리도 가게 적자예요.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요. 알았다. 세 자녀 모두에게 거절당했다. 철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는다.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떨어진다. 미안해. 영자야. 미안해. 평생을 함께 산 아내. 그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 간호사가 다가온다. 보호자분, 입금하셨나요? 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신데 빨리 입원 처리를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철수는 일어난다. 편의점 주인에게 전화한다. 사장님, 저 김철수입니다. 아, 철수 씨.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급여를 좀 미리. 아이고, 철수 씨.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모든 문이 닫혔다. 철수는 다시 의자에 앉는다. 주머니를 뒤진다. 지갑, 카드, 동전. 전부 합쳐도 5만 원이 안 된다. 어떡하지? 어떡해? 영자가 침대에 누운 채 나온다. 여보. 철수가 달려간다. 여보, 괜찮아? 당신, 우리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는데. 무슨 소리야? 빚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당신 몸이 중요해. 영자가 철수의 손을 잡는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는데 나 먼저 무너지네. 무슨 소리야? 당신 안 무너졌어. 우리 함께 버틴다. 두 노인은 서로를 꼭 잡는다. 병원 복도, 차가운 형광등 아래. 그들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다. 당신, 나 입원 안 해도 돼. 집에서 쉴게. 안 돼. 의사 선생님이 꼭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든 구할게. 당신은 걱정 말고. 하지만 철수도 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병원 복도를 걷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제발, 누구든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그들은 여전히 혼자다. 챕터 6 냉정한 대답. 절박한 사람은 자존심을 버린다. 철수는 평생 자식들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철수는 큰아들 민준의 회사로 향한다. 강남의 높은 빌딩, 반짝이는 유리창. 이 건물 어딘가에 아들이 있다. 실례합니다. 김민준 과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경비원이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낡은 점퍼, 구겨진 바지, 때 묻은 운동화. 약속 있으세요? 저 아버지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김민준 과장님, 로비에 아버님이 오셨다는 분이 계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끊고 말한다. 지금 회의 중이라 곤란하시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 그러시죠. 철수는 로비 구석 의자에 앉는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흘끗흘끗 본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세련된 방문객들, 그 사이에 초라한 노인 한 명.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철수는 계속 앉아 있다. 민준이 내려온다. 말끔한 정장, 반듯한 헤어스타일, 차가운 표정. 아버지, 왜 오셨어요? 민준아. 철수가 일어선다. 다리가 저린다. 엄마가 정말 위독해. 지금 입원해야 하는데 돈이. 민준이 주변을 둘러본다. 동료들이 지나가고 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밖으로 나가요. 건물 뒤편 골목. 민준이 담배를 꺼내 문다. 아버지, 저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매번 이러세요? 민준아,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이라도. 없어요. 제발.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이야.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아버지. 응?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지쳤어요. 뭐라고?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아버지 빚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민준아.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친구들은 다 가는데 저만 못 갔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중학교 때는 급식비도 밀렸어요. 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김민준, 급식비 내라고 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대학교 때는 알바 3개 했어요. 친구들은 놀러 다니는데 저는 새벽 배달, 저녁 주유소, 밤에는 편의점. 결혼할 때도요. 처가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사돈이 빚쟁이라며? 저 얼마나 창피했는지. 철수는 고개를 숙인다. 다 아빠 잘못이다. 알아요. 아버지 잘못이죠. 그런데 왜 저희가 평생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민준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고 저 사람은 내 엄마야. 저도 이제 제 가족이 있어요. 제 아이들 키워야 하고 제 아내 행복하게 해줘야 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 전 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저희한테 기대지 마세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래, 알았다. 많이 컸구나. 민준이 지갑을 꺼낸다. 이거 10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철수는 그 돈을 받지 않는다. 괜찮다. 가거라. 아버지, 가라고 했어. 회의 늦는다며. 민준이 돌아선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저 등이 한때는 아빠 어깨에 엎여 있었는데, 저 손이 한때는 아빠 손을 꼭 잡았었는데, 민준아. 하지만 아들은 이미 멀리 가버렸다. 철수는 둘째 딸 지혜의 병원으로 간다. 큰 종합병원. 지혜는 응급실 간호사다. 지혜야. 아빠, 왜 여기 와요? 지혜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본다. 엄마가 쓰러졌어. 입원비가. 아빠, 지금 근무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혜야, 제발. 내 엄마야. 지혜가 아버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다. 아빠, 저도 힘들어요. 응? 이혼했어요. 1달 전에. 뭐라고? 남편이 떠났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싸우다가. 지혜야. 남편이 그랬어요. 장인어른 빚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 필요 없다고. 애들은 남편이 데려갔어요. 저 혼자예요. 이제 월급으로 혼자 살아야 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제 가정이 무너졌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빠, 저도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아빠, 정부 지원 같은 거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됐다. 가거라. 이래야지. 지혜도 떠난다. 철수는 병원 벤치에 앉는다. 머리가 멍하다. 큰아들은 지쳤다고 했고 둘째 딸은 이혼했다고 했다. 모두 아빠 때문이라고 했다. 막내 성훈에게 문자를 보낸다. 성훈아, 아빠다. 엄마가 위독해. 도와줄 수 있니? 답장은 30분 뒤에 온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가게 문 닫을 상황이에요. 힘드시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철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세 자녀 모두에게 거절당했다. 혈육이지만 이제는 남이다. 철수는 병원을 나선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람들은 웃으며 걷는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러 간다. 하지만 철수는 혼자다. 아무도 없구나. 철수는 공원 벤치에 앉는다. 해가 진다. 주머니를 뒤진다. 민준이 주려던 10만 원 받지 않았다. 지갑에 남은 돈 5만 3천 원. 이게 전부다. 영자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철수는 운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우는 노인 하나쯤은 이 도시에 흔하니까. 병원에서 문자가 왔다. 환자 보호자님, 이번 선입금 미납으로 퇴원 조치 예정입니다. 퇴원? 영자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건가? 그렇다면 영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철수는 다시 병원으로 뛴다. 숨이 차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병원 도착.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다. 여보, 영자야. 철수가 달려간다. 당신 돈은 구하지 못했어. 영자는 웃는다. 슬픈 웃음이다. 괜찮아. 집에 가자. 우리 집에서 쉴게. 안 돼. 의사가 꼭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 돈이 없는데 어떡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아니야. 우리 그래도 함께잖아. 병원 창밖으로 밤이 온다. 차가운 병실, 하얀 침대, 형광등 불빛. 그 안에 두 노인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 세상은 그들을 외면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서로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챕터 7 뜻밖의 방문자. 절망의 끝에서 기적은 찾아온다. 하지만 그 기적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들어온다. 네. 철수가 일어선다. 환자분 퇴원 수속하셔야 하는데요. 원무과로 와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당신 괜찮아.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는 눈물을 닦고 원무과로 향한다. 원무과 문을 연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퇴원 수속하러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근데 이상하네요. 입원비가 결제됐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입원비 300만 원이 전액 결제됐어요. 그럴 리가. 제가 낸 적이 없는데요. 여기 보세요. 오늘 오후 2시에 현금으로 납부됐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본다. 분명히 결제 완료라고 적혀 있다. 누가 낸 거죠? 납부자 성함이 정민호 씨라고 나와 있네요. 정민호? 그 이름. 30년 전 자신을 배신한 그 친구. 말도 안 돼.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정민호가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환자분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철수는 뛴다. 심장이 터질 듯 뛴다. 병실 앞, 낯선 남자가 서 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다.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그 눈빛은 알아볼 수 있다. 민호야?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30년. 30년 만에 마주한 얼굴. 철수는 주먹을 쥔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너 내가 어떻게 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호가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고? 30년이야.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알아.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넌 도망갔잖아. 연락도 끊고. 철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환자들이 고개를 돌린다. 철수야, 들어가자. 내 아내한테 할 말이 있어.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다. 민호를 보고 눈이 커진다. 민호 씨? 영자 씨, 오랜만입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깊게 허리를 숙인다. 내가 병원비를 냈다며? 철수가 묻는다. 응, 당연히 내야지. 왜? 30년 만에 갑자기 왜?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이거 봐. 철수가 서류를 받아든다. 은행 대출 상환 내역서. 이게 뭐야? 내가 갚은 돈의 기록이야. 철수는 서류를 본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매달 50만 원씩, 어떤 달은 30만 원, 어떤 달은 70만 원.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게 우리가 갚은 돈? 응. 민호가 말한다. 원금 5천만 원의 이자 포함해서 총 7천만 원이었어. 너희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8,200만 원을 갚았어. 뭐라고? 이미 3년 전에 다 갚았어. 오히려 1,200만 원을 더 갚았어. 철수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 말도 안 돼. 은행에서 계속 연락했을 거야. 관합금 환급하겠다고. 그러고 보니 은행에서 전화가 몇 번 왔었다. 관합금 환급 건으로. 하지만 철수는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빚을 갚으라는 거겠지.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영자가 침대에서 말한다. 이미 다 갚았다는 거예요? 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3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철수는 서류를 떨어뜨린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30년. 30년 동안 갚았던 빚. 3년 전에 이미 끝났다고? 아, 철수는 운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크게. 으아. 30년의 무게가 쏟아진다.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 배달, 허리 통증, 굶주림, 추위, 외로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으악. 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운다. 어린아이처럼. 영자도 침대에서 운다. 여보.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말한다. 나 사업 실패하고 너무 창피해서 도망갔어. 처음에는 1년만 숨으려고 했어. 돈 벌어서 갚으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졌어. 너한테, 내 가족한테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10년 전에 내 소식을 들었어.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달려가고 싶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었어. 하지만 난 겁쟁이야. 못 갔어. 그러다 3년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김철수 씨가 대출을 전부 상환했습니다.
보증인 자격이 소멸됐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30년 동안 혼자 다 갚았다는 걸. 민호는 철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철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철수는 민호를 본다.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남자. 30년 동안 원망했던 남자. 민호야. 응. 넌 왜 이제야 온 거야? 늦어서 미안해. 철수는 민호의 어깨를 잡는다. 3년이야. 3년 동안 우린 계속 갚았어. 알아. 내가 찾아갔어야 했어. 미안해. 영자가 침대에서 말한다. 민호 씨, 고마워요. 병원비. 당연한 거예요. 제가 했어야 할 일을. 민호가 다시 봉투를 꺼낸다. 그리고 이것도. 수표? 1,200만 원. 이건 너희가 관합한 돈이야. 은행에서 못 받아갔지? 그거랑 내가 더한 거야. 미안한 마음에. 철수는 수표를 본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야, 이건 받아. 제발. 이것밖에 못해. 철수는 수표를 받는다. 그리고 다시 운다. 고마워. 고마워. 내가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새 노인은 서로를 껴안는다. 30년의 세월. 30년의 오해. 30년의 고통. 모든 것이 이 순간 녹아내린다. 해가 지고 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인다. 당신 우리. 영자가 남편을 본다. 이제 자유야? 철수는 웃는다. 눈물을 흘리며. 응. 이제 아무 빚도 없어. 30년의 약속. 남의 돈을 빚진 채로는 절대 눈 감지 말자.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자유다. 민호가 일어선다. 나 갈게. 너희 쉬어. 민호야. 응? 나중에 밥 먹자. 우리 셋이. 민호는 웃는다. 눈물을 닦으며. 그래. 꼭. 내가 살게. 병실에 두 노인만 남는다. 철수와 영자. 50년을 함께한 부부. 30년을 빛과 함께한 부부. 여보. 응? 우리 해냈네. 응? 해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는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른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밤하늘. 드디어 그들에게도 봄이 왔다. 챕터 8 마지막 봄. 봄은 누구에게나 온다.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영자가 퇴원하는 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린다. 여보, 저것 봐. 뭐? 벚꽃? 철수가 창가로 다가간다.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춤춘다. 예쁘다. 영자가 웃는다. 30년 만에 보는 여유로운 미소. 자, 가자. 우리 집으로. 응.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준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약은 꼭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민준이다. 그리고 그 뒤에 지혜와 성훈도 있다. 너희들. 세 자녀가 머리를 숙인다.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 먼저 말한다. 민호 아저씨한테 연락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미 빚을 다 갚으셨다고. 지혜가 눈물을 닦는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죄송해요. 성훈도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자식들을 바라본다. 원망할 수도 있다.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아버지,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아빠도 이해해. 엄마. 지혜가 영자의 손을 잡는다. 엄마, 많이 아프셨죠?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민준이 봉투를 꺼낸다. 아버지, 이거 조금이지만. 됐다. 철수가 손을 내젓는다. 너희가 줄 필요 없어.
아빠 이제 괜찮아. 하지만 대신 가끔 전화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자주 할게요. 세 자녀가 부모님을 안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며칠 후 철수와 영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편의점 일도 그만뒀다. 여보, 이제 뭐하고 살까? 영자가 묻는다. 글쎄, 천천히 생각해보자. 철수는 민호가 준 1,200만 원을 통장에 넣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 커피 마실래? 응, 좋지.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당신, 응? 우리 약속 기억해? 바다 가기로 했잖아. 철수가 웃는다. 그래, 기억해. 부산, 언제 갈까?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좋아. 나 신난다. 30년 만에 계획하는 여행. 빚에 쫓기지 않는 여행. 그리고 2주 후, 부산행 KTX가 곧 출발합니다. 철수와 영자는 손을 잡고 기차에 오른다. 조심해서 타. 응. 당신도.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간다. 도시가 멀어지고 들판이 보이고 산이 지나간다. 여보, 저기 꽃밭 봐. 어디? 아, 예쁘다. 영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당신 고마워. 뭐가?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나도 고마워. 평생 함께 해줘서. 부산역 도착. 와, 바다 냄새나. 영자가 코를 킁킁거린다. 아직 멀었는데 벌써나? 응, 느껴져. 두 노인은 손을 잡고 걷는다. 천천히 하지만 행복하게. 해운대 바다 쪽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넓고 푸른 바다. 저기다. 저기. 영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택시가 멈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내린다. 신발을 벗는다. 맨발로 모래를 밟는다. 아,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 좋다. 바다로 걸어간다. 파도가 발끝을 적신다. 차가워. 영자가 깔깔 웃는다. 철수도 따라 웃는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사진? 누가 찍어줘? 저기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자. 저기요, 혹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기꺼이요. 하나, 둘, 셋. 철수와 영자는 서로를 꼭 안는다. 바다를 배경으로, 30년 만의 자유를 배경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는다. 바다를 바라본다. 여보, 응?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글쎄,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천천히. 좋아. 천천히. 당신, 응? 후회 없어? 철수는 잠시 생각한다. 없어.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없어. 왜냐하면, 우린 약속을 지켰잖아. 남의 돈 떼먹지 않고 끝까지 책임졌잖아. 영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우리 떳떳하게 살았어. 응. 가난했지만 떳떳했어. 당신 저기 봐. 갈매기. 어디? 저기. 날아가네. 갈매기 한 마리가 하늘을 난다. 자유롭게. 우리도 저렇게 자유로워진 거야. 그러네.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인다.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는다. 주름진 손,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여보, 고마워. 나도 고마워. 평생 함께해서. 나도. 바람이 분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이제 봄이 왔다. 그날 밤, 작은 여관방.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본다. 당신, 응?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래, 오래 살자. 이제 빚도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자. 응?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영자야. 응? 사랑해. 영자가 웃는다. 나도 사랑해. 창밖으로 별이 떠오른다. 그리고 달도. 인생은 길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다. 하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본다. 영자도 곧 일어난다. 일찍 일어났네? 응. 일출 보려고. 나도 볼래.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선다. 동쪽 하늘이 밝아온다. 주황빛, 분홍빛, 금빛. 그리고 태양이 떠오른다. 와, 아름답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여보,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하자. 70대의 나이. 늦은 나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빚 없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 존엄한 인생. 철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30년 전 민호와 보증 계약서를 썼던 볼펜. 그 볼펜을 바다에 던진다. 이제 끝이야. 영자도 지갑에서 낡은 계산서를 꺼낸다. 30년 동안 갚은 돈을 적어 놓던 종이. 그것도 바다에 날린다. 이제 자유야. 바다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빚도, 과거의 눈물도, 그리고 남는 것은 사랑, 그리고 존엄. 여보, 배고파? 나도. 회 먹으러 가자. 좋아. 두 노인은 손을 잡고 걷는다. 해변을 따라 느리지만 행복하게.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이 남아있다. 두 사람의 발자국. 나란히. 그 발자국은 곧 파도에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걸어갈 것이니까. 인생의 마지막 봄. 그들은 드디어 자유를 맛본다.